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최근 들어 해양수산부가 수천억 원 규모의 전국 단위 해양관광 공모 사업을 잇따라 진행 중입니다. 강원도에서는 고성군이 화진포 일대의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양양군은 수산항 일대의 복합해양레저 관광도시 공모를 신청했는데 만일 선정되면 강원도 해양관광에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각종 규제에 묶인 화진포 일대를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겠다며 고성군이 추진 중인 국가해양생태공원 공모사업. 10년 동안 3단계에 걸쳐 2천억 원을 투입하는 화진포 국가해양정원 사업은 5천억 원 이상의 직간접 경제 유발 효과가 기대됩니다. 고성군은 지난해 말 강원도를 통해 해양수산부에 수요조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고성군은 본 사업의 신청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라 추가 행정 절차를 준비하기도 아직은 빠듯한 상황입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가 되면 우리 지역이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해양보호구역 지정하는 걸 우선적으로 먼저 하고 있고 그와 동시에 이제 그거 되자마자 맞바로 우리가 올해 안에 신청하는 게 목표거든요. 강원도와 양양군은 수산항 일대를 복합해양레저 관광도시로 조성하는 국가 공모 절차에도 뛰어들었습니다. 정부의 대규모 해양관광 공모 사업은 막대한 예산 지원에다 각종 규제를 시범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복합해양레저 관광도시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단일 관광개발 사업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국비와 지방비 등 2천억 원에다 민자투자 8천억 원 등 1조 원이 투입됩니다. 강원도는 수산항 마리나 시설을 확대하면서 서핑과 카누, 카약 등 수상 레저 활동 공간을 마련하고 민간 사업으로 호텔과 리조트를 조성하는 계획을 준비 중입니다. 어려운 재정 상황, 지방 재정 상황에서 많은 중앙정부 투자를 유치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개발이 어려운 바다 쪽을 통해서 개발을 통해서 해양 관광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복합해양레저 관광도시는 부산을 비롯해 제주와 울산, 포항, 경기, 시흥 등 11개 광역 기초자치단체가 신청했는데 상반기 안에 2곳이 선정됩니다. 강원도는 국가해양생태공원과 복합해양레저 관광도시 2개 분야에서 전국적으로 경쟁해야 하는 만큼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해외 연수비를 부풀린 의혹 등으로 경찰이 강원도의회를 압수수색했는데요. 실무자 한 명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시군의회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 강원경찰청이 압수수색한 곳입니다. 도의회 행정직원 1명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해외 연수비 부풀리기 의혹을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문제가 된 건 2022년 기획행정위원회에 핀란드, 에스토니아, 독일 출장 경비입니다. 출장자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도의원 8명과 전문위원실 직원 2명 등 모두 10명. 당시 10명의 출장 경비는 1인당 470여만 원씩, 모두 4,700여만 원이었습니다. 특히 경찰은 출장자들이 해외 가이드 비용과 기관 섭외비 등을 개인 비용으로 지출해야 하는데 도의회가 예산을 부풀려 출장 경비로 집행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는 당시 의원들의 자부담을 줄여주려고 한 일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제 기관 섭외비나 가이드 비용 같은 경우는 이제 자부담으로 해서 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이제 너무 많다 보니 그거를 이제 의원님들 자부담 비용을 좀 줄여드리는 차원에서 이번 수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전국 243개 지방의회가 주관한 915건의 국외 출장 실태 전수점검을 벌인 뒤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도의회와 도내 18개 시군의회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강원도에 이어 시군의회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강원경찰청은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강릉 시립미술관이 소롤관과 교동관으로 분리 운영된 뒤 교동관에서 첫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동양화 기반의 자연을 닮은 김용원, 박영학, 하연수 작가의 기획 전시, 자연이 건네는 감각의 언어전이 오는 6월 8일까지 이어집니다. 홍한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바다를 마주보고 우뚝 선 실크 캔버스. 레이스를 레이어링 하다 보면 물결과 닮아 있습니다. 바람의 마찰, 파도의 파장이 파란 염료와 만나 작품은 어느새 바다가 됩니다. 강릉 시립미술관이 소롤관과 교동관으로 나눠진 뒤 처음 교동관에서 열리는 전시는 바로 자연이 건네는 감각의 언어입니다. 동양화를 기반으로 한 김용원, 박영학, 하연수 작가의 작품은 자연과 닮은 듯 다른 듯 각자의 개성을 드러냅니다. 그리시는 화풍이나 이런 스타일이 다르시긴 한데 아주 디테일하게 저 작품처럼 디테일하게 선을 표현을 아주 상세하게 하신 분들도 계시고 색으로 한눈에 느낌을 줘서 색 차이를 줘서 평안함을 주는 분도 계시고 색면 회화를 보듯 한지 위 색감을 머금은 돌가루는 다소곳하게 자연의 온화함을 전해줍니다. 청남색의 강렬한 하늘과 붉은 노을, 유려한 산세는 한국의 자연을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흑백의 농담과 수채 표현은 보고 싶은 자연을 직시하게 하며 전시 공간에 여백을 채워줍니다. 하늘을 나는 듯한 강한 새의 형상은 산세를 분리하듯 강렬함도 선사합니다. 이번 전시는 강릉이라는 지역이 갖고 있는 고유의 주제를 전시 기획과 연결시켜서 진행하고 있는 지역 콘텐츠 주제 전시입니다. 자연을 주제로 한 전시에서 나만이 느낄 수 있는 풍경 그리고 환경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전시입니다. 지역 작가들의 전용 전시 공간이자 청년 작가들의 실험 공간이 될 강릉 시립미술관 교동관의 이번 전시는 오는 6월 8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어제 대구 함지산에서 난 산불은 야간 산불 진화 헬기가 투입되면서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에 진화가 가능했습니다. 야간 진화 헬기는 그동안 안전상 문제로 실제 산불 현장 투입이 미뤄져 왔는데 이제는 본격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해지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가 지기 전 잡지 못한 불길이 능선을 따라 무섭게 번져나갑니다. 지상 진화대원들이 한 발 한 발 나아가며 진화작전을 벌이고 있는 현장 위로 산불 진화 헬기가 나타나 물을 뿌립니다. 산에서 시작된 불이 민가로 번지지 못하도록 야간 진화 헬기 수리온 2대가 밤새 물을 뿌렸고 다행히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야간에는 비행이 가능한 수리온 헬기 2대를 동원하여 총 18회를 투하하였고 금일 오전에는 산불 지연제를 헬기를 이용하여 민가 주변에 10여 차례 투하하여 민가로의 확산을 막았습니다. 지난 2020년 안동 산불과 2022년 울진 산불에도 야간 진화 헬기가 시범적으로 투입되긴 했지만 본격적인 진화 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018년 국내에 처음 도입된 야간 진화 헬기는 야간 투시 장비를 사용해 밤에도 작전 수행이 가능한데 그동안 안전한 임무 수행을 위한 운영 지침을 마련해 왔습니다. 올해 초 실제 상황에 대비한 훈련까지 마무리되면서 이번 대구 산불에 투입이 결정됐습니다. 실제 조종사들이 야간 투시경을 착용을 하고 계속 물을 담수하고 투하하는 이런 훈련 등을 해왔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 급하게 투입을 했어도 안전하게 저희가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림항공본부는 야간에 투입할 수 있는 진화 헬기를 현재 운영 중인 2,000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는 수리온에서 10,000리터까지 담수가 가능한 시누크 기종까지 다변화해 야간 진화의 효율과 안전성을 높인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안전한 임무 수행을 위해 추가로 인력을 보충하고 충분한 훈련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MBC가 단독 보도한 강원도 교육청의 명절 선물 수의 계약 논란과 관련해 전교조 강원지부가 오늘 신경호 교육감과 납품업체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신교육감에 대해 업무상 배임과 지방계약법 위반 혐의, 납품업체 대표에 대해 식품위생법과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춘천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이들은 신교육감이 지난해 명절 때 자신의 재판 핵심 증인인 업체 대표로부터 직원 선물을 구입해 교육청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물품의 원산지가 표시돼 있지 않고 업체의 제조, 가공, 판매 허가 여부도 불분명하다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강원도가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5월 1일부터 강원 생활도민증 발급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생활도민증 발급은 도외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강원 혜택이지 플랫폼에서 모바일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강원 생활도민증 소지자는 도내 숙박, 식음료, 체험, 관광시설 등 총 135개 제휴처에서 다양한 할인과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원 생활도민제도는 인구 감소 지역뿐만 아니라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인제까지 도내 모든 시군이 함께하는 생활인구 늘리기 핵심 시책입니다. 강릉 지역의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강릉시가 강릉역 관광안내소에 다언어 관광안내 서비스를 마련하고 국제관광도시로서 이미지 도약에 나섰습니다. 강릉시는 강릉역 관광안내소에 영어, 일본어, 중국어 통역이 가능한 안내사를 배치함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지 정보와 교통편 안내, 음식점 및 숙박시설 추천 등 다양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에는 지난해 2만 7천여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직접 방문하는 등 꾸준히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외국인 관광객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외국인 전용 관광택시 사업도 지난해 기준 총 7,349명이 이용해 도내 1위의 이용 실적을 기록하는 등 서비스 만족도가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메랄드빛 호수와 보랏빛 라벤더를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동해 무릉 변류천지의 라벤더 축제가 오는 6월 14일부터 9일 동안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밤 10시까지 행사장을 개방해 달빛과 야간 조명이 어우러진 풍경에서 라벤더 정원을 감상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또 이번 축제에서는 수상 레저 체험과 유명 트로트 가수의 무대를 즐길 수 있는 공연도 펼쳐집니다. 무릉 변류천지는 시멘트 채석장을 다채로운 관광단지로 조성한 동해시의 대표 관광지 중 하나입니다. 속초시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2040년 온실가스 제로화 달성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속초시가 발표한 6대 핵심 전략은 건물 에너지 효율화와 친환경 교통 전환, 저탄소 농축수산 실현, 지속가능한 자원 순환 체계 구축, 녹색 도시 조성, 저탄소 관광도시 구현입니다. 특히 친환경 수송수단 전환과 저탄소 친환경 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 시민 참여형 사업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편성 예산은 당초보다 2,461억 원 증가한 4조 4,349억 원으로 디지털 교육 전환과 학교 안전 강화에 중점을 뒀습니다. 특히 스마트 기기 수업 환경에 117억 원, 디지털 교과서 개발과 활용 16억 5천만 원, 늘봄학교 CCTV 설치 9억 1천만 원, 학생 정신건강 거점센터 운영 8억 7천만 원,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 학생 지원에 7억 4천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태백시가 내년도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도비 확보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태백시는 올해 초 국도비 사업 발굴 보고회를 가진 데 이어 최근 자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조기 폐광 지역 경제진흥 사업 4천억 원과 장성 철암분구 하수관로 정비 712억 원, 특화 공공임대주택 건립 262억 원, 지역 활력타운 조성 220억 원 등을 확보하기 위해 시정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국도비 확보 전략을 마련하고 계속 사업의 안정적인 반영을 위해 예산 집행률 제고에 힘쓸 방침입니다. 삼척시가 적극적인 보건복지 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해 지역의 기관과 단체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복지정보 안내서를 제작했습니다. 이번에 제작한 안내서는 저소득층 지원과 의료, 정신건강, 장애인, 노인, 결혼, 임신, 출산, 영유아, 아동, 청소년, 가족, 다문화 여성 등에 관한 7개 기관, 220개의 복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행정복지센터와 관련 기관에 안내서를 배포해 복지 서비스 제공에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정선군이 치매 조기 발견과 중증화 예방을 위해 치매 안심센터를 중심으로 통합 치매 관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정선구는 현재 치매 안심센터에 등록된 6,343명 가운데 치매 환자는 10.8%인 688명, 정상과 치매 중간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는 4%인 255명에 달한다며 이들을 위한 치매 관리 사업에 나섭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